안녕하세요. 오늘도 토토피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9월 28일 일요일 새벽 해외 축구 주요 10경기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로리앙 대 모나코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체력 관리와 세트피스 활용입니다. 로리앙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안정과 역습을 노리지만 측면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쉽게 밀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베르겔이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빌드업 속도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전개가 끊기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모나코는 4-3-3 전형 속에서 미나미노의 측면 돌파와 골로빈의 창의적인 전개가 날카롭고 발로군이 뒷공간 침투로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 침투를 적극 활용하는 세트피스 전략이 위협적이며 중원 압박 전환 속도 역시 로리앙보다 앞섭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적 우위,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종합했을 때 모나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상황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어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 대 아탈란타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단조로운 전술 구조와 플랜 B 부재입니다. 유벤투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일디즈의 돌파와 로카텔리의 전개, 데이비드의 제공권을 활용해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지만 패턴이 단조로워 상대가 대응할 경우 대안이 부족합니다. 아탈란타 역시 3-4-3 전형 속에서 스카마카의 포스트 플레이와 파살리치의 침투, 케텔라에르의 연계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지만 특정 루트에만 의존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두 팀 모두 감독의 완고한 전술 운영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 흐름은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술적 단조로움과 대체 전술의 부재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언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노팅엄 대 선덜랜드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체력 관리와 동기부여입니다. 노팅엄은 4-2-3-1 포메이션 속에서 우드의 제공권과 허드슨 오도이의 돌파, 깁스 화이트의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유로파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 강행군에 나서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적 실행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선더랜드는 4-3-3 전형에서 마엔다의 뒷공간 침투, 자카의 측면 전개, 탈비의 중원 장악이 맞물리며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고 강등에서 다시 EPL 무대로 복귀한 과정에서 생긴 강한 동기부여가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과 심리적 요소 모두에서 앞서는 선더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언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번째 마요르카 대 아라베스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홈 환경과 연계 플레이입니다. 마요르카는 4-2-3-1 포메이션 속에서 무리키의 제공권 장악과 이성과의 연계, 아사노의 빠른 침투와 폭넓은 움직임, 파블로 토레의 창조적 패스를 기반으로 삼각형 공격 루트를 구축합니다. 홈에서 장거리 이동으로 피로가 쌓인 알라베스와 맞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술적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라베스는 4-4-2 전형으로 토니 마르티네스와 종구리디, 안토니오 블랑코를 중심으로 공격과 전개를 시도하지만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전개 속도와 압박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적 우위, 홈 환경까지 종합하면 마요르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상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언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폴렌담 대 즈볼레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공격 루트 단조화와 마무리력 부족입니다. 폴렌담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베어만과 쿠아스가 중원과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지만 미렌의 득점력이 둔화되어 위협적인 장면이 적습니다. 공격 전개가 한 박자 늦고 세밀함이 부족해 상대 박스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즈볼레 역시 4-2-3-1 전형 속에서 코스톤스와 은바여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시도를 이어가지만 오스팅의 느린 전개로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히며 득점 임팩트가 제한적입니다. 양팀 모두 플랜 A 전술이 막히면 대안이 없어 단조로운 공격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전술적 한계와 공격력 부족으로 90분 내내 승부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예상되고 득점 상황이 제한적이어서 언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엑셀시오르 대 아인트호벤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술적 다양성과 개별 역량 차이입니다. 엑셀시오르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반듀이넨과 산체스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를 시도하지만 수비 라인이 전진 배치될 경우 뒷공간 노출이 빈번하며 압박이 강해지면 예고이안의 연결도 제한적이어서 공격 루트가 단순해집니다. 아인트호벤은 4-3-3 전형 속에서 루번 반 본메리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변칙적인 침투를 구사하고 페리시치는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합니다.
스하우터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맡아 공격과 수비 전환의 중심을 잡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개별 자원의 활약을 종합하면 아인트호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득점 상황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어 오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번째 경기는 칼리아리 칼초 대 인터밀란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술적 정밀함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입니다. 칼리아리는 4-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보렐리와 폴로른슈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중원 전개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포백 라인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하고 후방 연결 속도가 늦으면 전체 전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스포지토의 제공권 활용도 득점 전환에서는 기복이 있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인터밀란은 3-5-2 전형 속에서 바렐라와 차라노올루가 중원에서 전개와 템포 조절을 담당하고 디마르코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튀랑에게 컵백 찬스를 제공해 득점 루트를 다양화합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정밀함에서 인터밀란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칼리아리가 홈에서 저항하더라도 수비 블록이 늦게 정렬되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 승리가 예상되며 공격 전개가 활발해 오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8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울버햄튼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파괴력과 홈 자신감입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 마무리와 제공권 장악을 책임지고 사비 시몬스가 드리블과 연계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팔리냐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볼 회수로 팀 밸런스를 유지하며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연결합니다. 울버햄튼은 3-4-3 전형 속에서 스트란드 라르센과 아리아스가 전방과 측면을 담당하지만 고립과 기복으로 공격 루트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앙 고메스의 중원 장악력 부족과 3백 수비의 불안으로 리그 1승도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력에서 차이를 고려하면 토트넘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전반적으로 활발한 득점 흐름으로 오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9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빌바오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뒷공간 침투와 세트피스 활용입니다.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과 점진적 빌드업을 통해 전진하지만 포백이 높아질 경우 뒷공간 관리에 취약하며 빠른 역습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페페와 예레미 피노가 공격 전개를 돕더라도 수비 전환 범위가 좁아 빌바오의 속도를 막기 어렵습니다. 빌바오는 4-2-3-1 전형 속에서 이냐키 윌리엄스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침투 능력, 산세트의 템포 조율, 나바로의 세트피스 위력을 통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특히 산세트와 나바로의 인프런트 프리킥 능력은 단 한 번의 기회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속도, 세트피스 위력을 종합하면 빌바오가 뒷공간을 공략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장면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오세르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돌파와 측면 공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와 빌드업의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 바르콜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돌파로 상대 3백의 균형을 흔들고 덴벨레는 한 박자 빠른 침투와 컷인 슛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합니다. 오세르는 3-4-3 포메이션 속에서 시나요코가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려 하지만 강한 압박에 취약하며 키즈미르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시도해도 템포가 느리고 패스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우수는 후방에서 볼을 풀어내려 하지만 속도전과 공간 커버의 한계를 드러내 전개가 단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기량, 체력과 전환 능력을 종합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기회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어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토토피아에서는 9월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주력픽 및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